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보객이 24회입니다. 24회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격사유 시험에 해마다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 했는데 기억,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의 결격사유네요. 미성년자는 무조건 나이 먹는 길밖에 없죠. 그 다음에 니은에 개인 회생을 신청한 후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공인중개사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파산 선고를 받아야 결격사유입니다. 개인 회생 신청 후 인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는 결격사유 아니고요.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결격사유고, 파산 선고 받으면 복권되어야 하죠.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된 후 4년이 경과된 자, 자격 취소 3년만 경과되면 결격사유 아니죠? 4년 경과됐으니까 결격사유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음주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공인중개사, 집행유예 플러스 2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는 취직하거나 개업할 수 없는 결격사유인데 해마다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꼭 숙지해야 됩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가 되는 길밖에 없죠. 부모 동의받아도 안 되고요. 혼인해도 안 됩니다. 성년의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했는데 될 수 없습니다. 이중소속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개업공개사는 그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1등록 1사무소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은 국토부 장관 허가받은 경우에 양도대여할 수 있다. 양도대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됩니다. 4번 아파트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될 수 없다 했는데 요건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입주권은 추첨기일 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개사물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또한 중개사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모두 정답으로 인정됐던 문제입니다. 자,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지금 옳은 것 했는데 가정답은 4번이 가정답이었습니다만은, 4번이 가정답이었습니다만은 본정답에서는 모두 정답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단순히 입주권이라고만 하면 중개사물인지 여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정답이고요. 2번은. 자, 다음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서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변경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가 있는데 암기 프린트 15번에 보면 변경신고, 지분거래, 지분변경, 도면가기 이렇게 암기를 했죠. 거래지분, 거래지분 비율, 그 다음에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요. 거래대상 부동산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 역시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중도금, 잔금 지급일,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거래 가격, 그 다음에 계약 조건 기한, 그 다음에 위탁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신고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두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두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변경신고 할 수 있는 것, 정정신청할 수 있는 것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정정신청은 암기 프린터 14번에 보면 주지사 종목 이렇게 암기를 했죠.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거래 지분 비율,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거래대상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및 대지권 비율,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변경신고 암기 프린터 15번에 있고요. 암기 프린터는 네이버 카페 박용덕 박사의 부동산 여행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4번 문제입니다. 4번. 용어정의도 거의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는 그 개업공개사의 중개물을 보조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소속공개사는 보조도 할 수 있고 중개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2번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된다. 판례입니다. 예,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 행위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했는데 반복적으로 했다면 중개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적발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컨설팅 위주로만 했고 중개업은 거의 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는데 거의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직업적으로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우연히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직업적으로 중개를 했다면 컨설팅 업자라 하더라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4번 공인중개사 자격취득 후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개업공개사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자죠. 장롱면허만 가지고 있는 분들 개업 안 하고 등록하지 않고 자격증만 취득해도 개업공개사 아니고요. 5번 보조원이 개업공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보조원을 개업공개사로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 예, 판례가 있고요. 개업공개사로 기재를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명백하므로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이게 왜 이런 판례가 나왔냐면 서울에서 은평 뉴타운에서 한 건 하면 40억짜리를 한 건 하면서 아마 중개업소에서 보조원이 하면은 사장님하고 반반 나누기로 했나 봐요. 그래서 사장님 몰래 커피숍에서 만나서 계약서를 쓰면서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란에다가 보조원 이름을 적고요. 도장을 찍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